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바깥에 이제 눈이 와요. 희한하게 우리 어렸을 때는 눈이 항상 펄펄 내리고 겨울에 막 눈사람 만들고 막 그랬던 기억이 막 엊그제 같은데, 요새는 이상하게 그 눈이 안 와요, 별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여기서 눈을 본 게 한 두 번째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어. 눈이 왜 적어졌을까? 뭐 그거야 뭐 기상학자들이 알겠죠. 저는 어쨌든 요즘 세상에서는 눈이 별로 안 오는 것 같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싶고요. 그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아마 역대 가장 나쁘고 무능하고 처절하게 아주 질이 안 좋은 그 대통령은 제가 볼 때 아마 문재인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예. 다시는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많은 신경을 써야겠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뭐 좌파 우파하는데, 과연 좌파 우파의 차이가 뭘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좌파 우파는 잘 모르겠고 오로지 한국인과 종북 세력만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예. 한국인과 종북 세력만 있다. 이 종북 세력이 좌파를 유장했다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좌파의 원래 기본 이념은 조금 더 어그레시브하게 사회에 적응을 하고, 그리고 조금 더 평등하게 가는 게 그 아젠다거든요, 원래 좌파는. 우파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가고, 그렇죠? 여기서 보수라는 건 뭐냐면 가급적이면 관습과 체제를 가급적 덜 바꾸면서 가는 거, 혁신의 속도를 조금 늦춰가는 걸 이제 보수라 우리가 얘기하고, 그리고 중산층의 이익을 많이 대변해 주는 게 보수가 아니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뭐 좌파 뭐 우파 하면서 마치 그러는데, 이게 다 빨갱이들이 어설프게 지금 이 좌파에 끼어들어 가지고 이용을 하고 있는 거야. 제가 볼 때는 좌파란 이름을, 종북 세력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거 속지 말아야겠다. 예. 그리고 역대 아마 이재명 같은 그러한 대통령 후보도 아마 제가 참 처음 보는 그런 그 캐릭터리스틱이다, 이렇게 봐요. 예? 예, 처음 본다. 근데도 지지율이 뭐 37%, 8% 한다는 것 자체도, 야, 도대체 한탄스럽게 짝이 없어요, 나라 꼴이. 뭐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보면 그것이 이제 그 문재인 정부의 이 잘못도 커요. 왜냐하면 문재인 정권에 들어와서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이를 더 벌려놨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 없는 자리 볼 때는 어떻게든지 이걸 뭐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렇게 만든 게 누구냐? 바로 좌파 종북 무리들인 거예요, 여러분들. 예. 그 자들이 빈부차를 더 벌려놓은 거지. 원래 우파가 집권할 때는 빈부차 이렇게 많이 벌어지진 않아요. 지난 몇 년간 집값을 얼마나 올렸으면. 근데 물론 전 세계적으로 집값이 오른 건 당연하지만, 우리는 제가 볼 때 인위적으로 올린 느낌이 든다, 이 얘기예요. 임대차 3법은 왜 나왔냐고, 갑자기. 임대차 3법 조금만 머리 돌아가는 사람 같으면요, 그거 통과시키는 순간 집값이 폭등한다는 건, 이거는 뻔한 얘기거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미국이 계속 테이퍼링 하면서 금리를 계속 올릴 수 있어요. 계속 올릴 거라 보기 때문에 우리 지금 주택담보대출도 계속 올라갈까 봐요, 금리가. 곡소리 나기 직전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곡소리 나기 직전이다. 이게 다 대통령 하나 잘못 만나가지고 그 세력들을 잘못 만난 거죠. 조금 더 상식적인 사람들 만나야 되는데. 그래서 이재명이가 대통령 되면 정말 여러분들 그 형수 욕설 보면요, 야, 이게 정상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아마. 정상이 아니다. 멘탈이. 그래서 혹시 제 유튜브로 보시는 좌파 여러분들이 있다면, 이재명 지지자가 있다면 빨리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산에 올라가서 절에 가서 가만히 마음을 가다듬고, 내가 지금까지 무슨 짓을 했나, 내가 지금까지 어떤 마음을 먹고 있었나를 한번 잘 반성을 하기를 저는 뭐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예.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그렇다고 제가 윤석열이 더 낫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재명 같은 사람은 본 적이 없으니까. 나라 망할 판이거든, 잘못하면. 나라 망하면 좌파가 어딨고 뭐 그거 다 필요 없어요. 예. 종북무리 또 다 필요 없다고, 종북무리도. 왜냐면 그 월남 그 베트남 멸망할 때 가장 먼저 작살난 게 누구냐면 그 종북무리들이라고.
안에 들어와서 그 월맹을 했던 부역자들이 사실은 가장 먼저 박살났거든요. 역사는 항상 반복이 되는 거니까 어쨌든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제가 이제 오늘 동영상 올린 이유는 그 이준석 이자는 저는 무조건 스파이라 봐요. 왜 그러냐면 제 뇌피셜은 무조건 스파이다. 왜 그러냐면 이재명이 앞잡이라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왜냐면 이재명이가 지금 바라는 건 뭐냐면 절대 단일화가 안 돼야 되는 거예요. 단일화가 안 돼야 된다고. 그래야 희망이 있거든, 이재명한테는. 쌈박질 시켜야. 그래서 지금 이준석이 맨날 입 놀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하루도 빠지지 않고 입을 놀리는데 그 결론은 뭐냐? 안철수 욕하는 거예요, 계속. 감정을 건드리는 거지, 계속. 어? 이러한 이준석을 그대로 냅두는 윤석열이가 리더십의 회의를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지지율이 제대로 또 뻗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지율이. 이게 내가 가진 걸 지키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다시 말해서 이준석을 확 쳐내면은 혹시 내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준석을 지지하는 애들 떨어지지 않을까? 2030표가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욕심에 사로잡히다 보면 제대로 행마를 못 두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일단 이준석이가 또 말썽 필 수도 있다, 조만간. 왜 그러냐면 결국 공천권 있죠. 그 다음에 안철수 단일화 방해해야죠. 얘는 지밖에 모르는 인간이라. 그 마라탕이라고 나오면서 JTBC 프로그램조차 폐지되지 않았습니까? 제가 안철수한테 제가 바라는 건 뭐냐면은 꼭 내년만 대통령 선거가 있는 건 아니고 다음번 대통령이 정민연에 있다, 이 얘기예요. 아직 나이도 윤석열 씨보다 한 두세 살 아래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이 먹은 것도 아니다. 그러면은 이번에 잘 선택했으면 좋겠다. 뭐냐? 먼저 안철수 씨가 이니셔티브를 지는 거예요. 이니셔티브를. 그냥 멍하니 끌려가면요, 이건 죽도 밥도 안 돼. 어떻게 이니셔티브를 지느냐? 국힘당 윤석열을 향해서 단일화 경선하자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이 훨씬 더 대의 명분이 있어 보인단 말이지. 그러면은 안철수 씨 지지율이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왜? 당당하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우리 국민들은 제 생각에는 이제 좀 더 비겁하거나 음흉하거나 양아치 이런 자가 대통령 되는 걸 싫어한단 말이지. 예? 그러니까 당당한 모습을 보이면은 오히려 안풍이 계속 불 수 있다. 당당한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 그 당당한 모습이 뭐냐면 먼저 요구해라. 단일화 하자고, 경선하자고 하라, 이 얘기예요. 예? 그대로 엉거춤 있다 보면은 쪼다 된다고, 또 쪼다. 초딩 아니 또 돼. 초딩 철수가 또 된단 말이에요. 초딩 철수가. 그러니까 여기서 강하게 주장하는 거예요. TV 토론 둘이 하는 거 가지고 막 그래봐야 의미 없고, 강하게 단일화 하자, 이러고. 물론 뭐 지금 판단하기에는 조금 더 지지율을 올린 다음에 하고 싶은 모양이 있는데, 지지율을 여기서 한번 끌어올리려면 먼저 이니시티브를 주는 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윤석열과 단일화 경선을 먼저 요구하라는 거예요. 안철수가 요구하게 되면 윤석열이 도망갈 데가 없어요. 해야지. 근데 윤석열 씨가 하는 걸 기다리지 말라는 거지. 그 의미 없다, 얘기예요. 그리고 본인은 이번 달 신축월이 워낙 좋아서 제가 볼 때는 구정 전에 승부를 걸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 시점은. 그리고 윤석열 씨가 설사 친다 하더라도 아직 안철수 씨 나이가 있고, 그리고 보시면 이게 신사시가 맞대면은 다음번 대통령 정민은요 엄청 좋아요. 엄청 좋다. 나름대로 좋다, 이렇게 봐요, 정민은. 왜냐하면 요 정화가 이렇게 사오미가 또 되거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물론 정화는 이제 정임 한몫이 되지만 그래도 요 사오미가 있기 때문에 다음번 대선에서 대통령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겁먹지 말고 이니셔티브를 줘라. 오다 노부나가가 결정적으로 강자가 된 데는 요즘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나는데, 수만 명을 거느리고 교토로 진군하던 그 강자가 있었어요. 그 자를 급습해서 이긴 거야. 단 3,000명, 3명 정도로 3만 명을 상대해서 이겨가지고 오늘 그 당시에 오다 노무가 탄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류했을 때는, 내가 열세했을 때는 이판사판은 뛰어들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안철수가 오다 노부나가의 전법을 구사하라 이 얘기예요. 한번 대망을 읽어보시면 거기 나와요. 그렇게 목숨 걸고 먼저 치는 거야. 그럴 때 오히려 국민들은 우리 안철수 씨를 초딩으로 보는 게 아니라 대졸로 보는 거지. 대졸로. 지금은 초딩으로 보잖아요. 초딩 철수로. 그러니까 오다 노부나가의 전법을 구사해서 윤석열한테 먼저 단일하자고 대시하라 이거예요. 그럼 그렇게 해서 이니셔티브 지면은요, 또 세상에는 또 모르는 거니까, 세상이론. 지금은요, 개인의 운보다는 물상이 중요하거든. 그래서 어떻게든 간에 단일화해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도 해요. 내가 만약 이재명 캠프라면 나는 어차피 여론조사 업체 상당수가 좌파니까 이거 어떻게 여론조사를 잘 이렇게 마사지 해가지고 윤석열 씨가 한 5% 앞서게, 한 4%, 5% 앞서게 이렇게 만들고 싶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러면은 윤석열 쪽에서 그냥 갈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이준석 옆에서 깽가리 치고 단일화 안 된다. 그러면은 그대로 삼자고도 가게 될 수도 있고, 그럴 때 결정적으로 이재명이가 뭔가 이렇게 해서 당선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이재명 캠프라면은 그런 줄알도 생각해 보겠어. 윤석열을 조금 더 앞서게 하는 거. 그렇게 되면 윤석열 밑에서 빨아먹는 파리떼들하고 또 이준석이 볼 때는 안철수는 합당히 자기들 몫을 잃게 되지 않다 이 얘기지. 그러니까 윤석열을 몰고 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삼각구도로. 제 뇌피셜이에요. 예. 제가 제일 두려운 게 그 시나리오거든. 어설프게 이제보다 조금 앞선 거, 어설프게 앞선 거, 그거 무섭다 얘기예요. 그러니까 꿈에도 보기 싫은 이재명이 대통령 될까봐 확실하게 굳히는 게 중요하다. 확실하게. 예, 그거 어떻게 한다? 무조건 안철수가 단일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누가 먼저 하자고 덤비는 그쪽에 굉장한 지지가 있을 거다, 국민들의.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다시 한번 제가 안철수 씨 바라는 거는 어차피 다음번 대선도 있으니까 마음을 비우고 오다 노무나처럼, 상대가 보더라, 요시모도, 뭐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제가. 왜냐하면 여러분들 제가 이 사주 풀 때 대본을 쓰지 않아요. 대본도 없고요. 그냥, 오늘은 내가 안철수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싶다 하면 그냥 사주 놓고, 사주 이렇게 놓고, 그냥 풀기 때문에 이렇게 각마다 이렇게 떠오르지 않는 거야. 이 안철수 사주가 시가 신사시면요, 올해 지금 신축년, 신축월이 엄청 좋거든. 그러니까 저 같으면 그냥 서둘러라 이거야. 오다 노부나가처럼. 불과 2, 3천 기로 수만 기를 다 이제 작살내고 거기 대장 다 죽여버렸잖아요. 목 빼서. 그거 저는 그렇게 안철수가 해야만이 초딩서 벗어나고 국민들한테 새로운 카리스마도 보여주면서 이번에 안 되더라도 다음번 대선 노릴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지금 안철수 씨가 반성해야 될 거는 그동안 우리나라 민주화하고 이 종북 세력들, 이런 인간들이 판치게 된 가장 근본적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안철수였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역사 앞에서 더 이상 죄인이 돼서는 안 되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구독,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